네, 수업에 들어가도 될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음문의 변동,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수업을 하게 된 김중원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영상을 하나 시청해보고 수업에 들어갈 건데요. 이 영상의 주제가 오늘 수업의 주제랑 일맥상통하니까 우리 영상을 한번 잘 집중해서 봐주시고 오늘 수업의 주제가 어떤 것인지도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네, 영상은 시간상 넘어가고요. 네, 영상에 다루고 있었던 주제는 맞아요. 받침의 발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업에서 다루게 된 내용들도요. 우리말의 받침이 발음될 때는 어떻게 변하는지, 받침이 발음할 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이제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습 목표 다 같이 크게 읽어주세요. 첫 번째 학습 목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받침의 발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다. 네, 다 잘 읽어줬는데요. 오늘 우리는 수업 시간에 받침의 발음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한번 수업을 해볼 겁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도 읽어줄게요. 시작! 우리말의 받침을 올바르게 발음할 수 있다. 네, 잘 읽어주다시피 우리말의 받침을 발음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내용은 제가 수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 해보고 저와 같이 PPT 화면을 통해서 맞춰보는 식의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보죠. 자, 우리 오늘 수업에 나가기 전에 미리 알고 있었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바로 그 내용이 음절과 어절입니다. 우리 혹시 음절과 어절에 대해서 모두 잘 알고 있나요? 네, 모르는 친구도 있고 알고 있다고 얘기한 친구도 있는데요.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소리를 낼 수 있는 소리마디, 쉽게 생각해서 글자 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반면에 어절이라는 것은요,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마디, 즉 띄어쓰기의 단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 이름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김중원이라는 이름은 세 글자다 보니 3음절이고 한 번에 띄어쓰기 단위이다 보니까 1어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배울 우리의 규칙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보니까 우리 이 음절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쌤이 쫙 칠판을 판서로 하면서 음운변동을 한 판 정리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음운변동에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음운의 변동에 어떤 종류가 첫 번째 있었죠? 음운이 바뀌는, 맞아요, 교체라는 현상이 있었죠. 두 번째는 음운이 줄어드는 축약이라는 현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음운의 하나가 없어지는 탈락이라는 현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음운이 하나 생겨나는 첨가라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 학습지 빈칸이거든요. 우리 여기 교체, 축약, 탈락, 첨가 학습지 빈칸에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밑줄 길게 쳐져 있는 빈칸이 있을 거예요. 그 옆에는 우리 제가 옆에 적어준 식들 하나씩 한번 채워봅시다. 적는 중에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교체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B가 A 플러스 A 다시라고 적어놨는데 이 A 다시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A와 조금 유사한 혹은 인접한 환경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 다시로 적어놨습니다. 축약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라는 음운이 만나서 C라는 완전히 새로운 음운이 된다는 것도 적어두기 위해서 이 식을 가져왔고요. 탈락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A 혹은 B만 남는다 라고 보여주려고 갖고 왔고, 첨가라고 하는 것은요, A와 B가 결합했을 때 A와 B 사이에 C라는 새로운 음운이 추가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식을 가져와 봤어요. 오늘은 이 중에서 우리 교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교체의 가장 큰 규칙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우리 이 단어를 한번 같이 발음을 해볼까요? 왼쪽에 있는 단어의 발음은 빛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단어 네, 맨 끝에 있는 단어는요? 빛이 되죠. 여러분이 잘 말했다시피 이 세 단어의 발음 모두 빛이 됩니다. 이 빛이라는 것도 학습지 빈칸에 있어요. 각 발음을 한번 채워주시면 됩니다. 디귿 받침으로 세 가지 다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받침 혹은 음절만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한되어 있는 것, 이 규칙을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개념을 살펴볼 건데요. 개념은 음절의 끝, 즉 받침 위치에서는 기역, 미음,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7개의 자음으로만 발음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자음들이 우리 학습지의 빈칸의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역, 미음,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같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 7개의
7개의 잠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이 7개의 잠을 뭐라고 하냐면 대표음이라고 합니다.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것은 대표음이 아닌 것이 받침이 왔을 때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발음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7개를 외우세요 라고 하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 모두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바로 가느다란 물방울로 외우시면 조금 더 쉽게 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우리 사실 1학년 때 이 음운 변동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가느다란 물방울도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것은 대표음이 아닌 받침이 받침이 와 있었을 때 이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하나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떻게 실현되는지 한번 실현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역과 쌍기역, 키역이 있는데요. 얘네는 어떤 대표음으로 발음이 되냐면 기역으로 발음이 될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에는요. 박과 부억이 있어요. 박의 받침은 쌍기역이고 부억의 받침은 키역이죠. 그러나 얘네들도 발음됐을 때 뭐로 발음된다? 기역으로 발음된다라는 거죠. 다음은 니은인데 니은 쉽게 그냥 니은으로 발음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간이 있네요. 간이라고 하는 니은 받침은 역시 니은으로 발음된다라는 거죠. 다음은 디귿, 티귿, 시읒, 쌍시읒, 지읒, 치읒, 티읒 이게 참 많죠. 근데 이것이 딱 하나의 자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 자음이 바로 디귿이죠. 예시 두 가지 갖고 왔는데요. 우리 낫과 낫이 있네요. 이 낫도 디귿으로 발음되고요. 요 낫도 디귿으로 발음된다라는 걸 통해 요 7가지의 자음이 모두 디귿으로 발음되는구나 또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것도 보면 리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리을로 발음이 납니다. 대표적인 예시에는요 말이 있어요. 우리 말이라고 쓰고요 발음도 말이라고 하시죠. 다음 예시는 미음입니다. 미음도 마찬가지 미음으로 발음이 될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예시는 밤이 있죠. 그래서 이 밤도 받침 미음 그대로 발음된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비읍, 피읍이 한 가지 자음으로 발음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비읍이죠. 대표적인 예시 법과 숲을 가지고 왔습니다. 법을 그대로 보니까 이해가 되게 쉬우실 건데 숲이라고 하는 이 피읍 받침도 발음될 때는 비읍으로 발음된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응 역시 이응으로 발음됩니다. 대표적인 예시에 방이 있네요. 방 같은 경우도 이응으로 써져 있고 이응으로 발음된다라는 거죠. 모두 다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옆에 있는 여기 내용과 예시들은 같이 프린트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앞에 못 적은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앞에서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 혹시나 못 적은 친구 있다면 다시 지금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 적은 것 같으니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여기도 못 적으신 분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다 적은 것 같으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학습지는 2페이지입니다. 학습지 2페이지. 우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항상 같이 세트로 붙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발음 규칙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연음현상입니다. 연음현상도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 건데요. 연음현상의 정의란 받침에 있는 자음이 뒷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지 빈칸에 받침 그리고 첫소리를 같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저희 프린트에 오시가 있죠. 그래서 오시 발음을 해보시면 오시라고 됩니다. 그래서 받침에 있는 시옷이 우리 실제로 발음될 때는 이 앞에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이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형태에서는 실질성의 유무에 따라 실질적 의미의 유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우리 작년에 배워봤어요. 우리 형태에서 실질적인 의무에 따라서 어떤 형태소와 어떤 형태소로 나눠질 수 있죠? 실질적 의미가 있으면 네, 실질 형태소라고 할 거고요. 실질적 의미가 없고 문법적 의미만 존재한다면 형식 형태소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연음현상도요. 이렇게 형태소의 종류에 따라 실현되는 방법이 다릅니다. 첫 번째, 형식 형태소가 결합했을 텐데요. 형식 형태소가 결합했을 때는 바로 연음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형식 형태소에는 무엇이 있느냐? 네, 형식 형태소에는 조사, 어미, 접사가 있습니다. 실제 수업 때는 조사, 어미, 접사에 대해서 한 번씩 짚어주고 혹은 판서로 설명해주고 할 건데 지금은 시간상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형식 형태소는 조사, 어미, 접사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오시 같은 경우에요. 요거의 발음 보시면 오시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이가 중요한데 우리 이런 이글 잘 알고 있죠? 뭐라고 하죠? 조사요. 맞아. 조사인데 어떤 조사라고 할까? 우리 오시가 돼서 주어를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주격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격조사도 조사도 형식 형태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시키지 않고 바로 연음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 오식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은 실질 형태소가 왔을 텐데요. 실질 형태소가 왔을 때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바로 끝투에 연음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시키고 연음이 된다라는 건데요. 실질 형태소는 무엇이냐면 형태소에서 형식 형태소를 제외한 나머지를 실질 형태소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대표적인 예시가 옷 아닌데요. 이걸 빠르게 이어서 발음해 보시면 오단이라고 발음이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안이라는 것의 품사가 중요한데요. 우리 안이라는 것의 품사는 무엇일까요? 전치사라고 대답한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 전치사는 영어에만 있는 품사고 국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치사 뜻을 잘 생각해보면 에라고 하네요. 우리 에라는 것이 조사거든요. 그럼 안이라는 품사 다음에 조사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안이라고 하는 품사는 명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명사도 형식 형태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시옷이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시켜서 디귿으로 바뀌고 그대로 연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단으로 발음된다라는 거죠. 이거 되시나요? 괜찮나요?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학습지 빈칸을 먼저 다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저희 정선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 밑에 단어 여러 개를 넣어놨어요. 그 단어의 실제 발음을 학생들이 스스로 먼저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분이 지나면 저와 같이 맞춰볼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10분 드릴 테니까요. 먼저 적어보시고요. 혹시나 다 적은 친구가 있다면 우리 짝과 함께 답을 맞춰보면서 누구의 답이 맞았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10분 드릴게요. 네, 10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막 이렇게 짝과 여러 가지 소통을 하는 거 보니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답을 한번 맞춰볼게요. 네, 먼저 여기 4가지, 위에 8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억과 한복, 응답, 복단인데요. 기억은 그대로 기억, 한복도 그대로 한복, 응답에서도 그대로 응답으로 바뀔 건데 여기 복단은 좀 바뀌겠네요. 쌍기억이 와 있기 때문에 대표 및 기억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어야 할 겁니다. 낮, 숲, 가을, 부엌에도 할 건데요. 자, 낮 같은 경우도 지읒이 받침이 왔기 때문에 대표 및 디귿으로 소리가 나실 거고요. 숲 같은 경우에서도 피읍이 받침으로 왔기 때문에 대표 및 비읍으로 바뀔 것이고요. 가슬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겠네. 자, 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까 봤던 2번 똑같이 조사기 때문에 가슬이라고 바로 연음시키면 됩니다. 부엌의 애도 마찬가지죠. 애도 우리 조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엌에 바로 연음시키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칠 거예요. 자, 왼쪽부터 정리해보면 히읗에 히읗 받침 왔기 때문에 우리 히읗의 대표음도 디귿이었어요. 그러니까 디귿으로 발음할 겁니다. 꼬치의 이 같은 경우도요. 우리 이것도 아까 봤던 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연음돼서 꼬치가 될 겁니다. 자, 옷으로 같은 경우 보이는데요. 여기서의 으로 역시 구성격 조사에 해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연음돼서 옷으로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더름이 조금 다르네요. 우리 어른이라고 하는 것의 품사도 뭐죠? 맞아요. 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형태소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시읒도 디귿으로 바뀌어서 우더른으로 발음이 될 겁니다. 다음은 있다 보겠습니다. 있다에 쌍시옷이 있네요. 여기에서는 쌍시옷의 대표음이 디귿이니까 이 쌍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다가 따가 된 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된소리 되기 배우면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빛이라고 하는 치읓도 대표음이 디귿이었어요. 그래서 빛이라고 발음될 거고요. 여기 있는 파라리도 요 아리라고 보시면 리을이 그대로 올라가서 연음된 것이 보이시겠죠. 미다르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의 알도 명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티귿이 디귿으로 바뀌어서 미다르로 발음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수업했고요. 우리 한번 수업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것은 받침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이 7개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었고요. 우리 그 7가지 말해볼까요? 맞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 이거 쌤이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말해줬네요. 그게 뭐였지? 맞아요. 가느다라 물방울이었죠. 우리 이렇게 하시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잊지 않고 잘 기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문변동에 남아있는 교체들을 다 마무리할 거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교과서 55쪽부터 57쪽을 한번 읽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수업에 대해서 질문 있을까요?
네, 저는 4층 교무실에 있으니까 질문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4층 교무실에 오셔서 질문하시면 언제든지 반갑게 맞이해주겠습니다. 네, 오늘 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또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네. 확실히 교세를 다녀오셔서 그런지 여유가 정말 있었고 굉장히 전달력도 좋고 학생들의 어떤 니즈에 맞추어서 좀 해야겠다라는 그 컨셉이 확실하신 것 같은데 약간 외람된 말이지만 저는 15분 동안 강사 수업을 듣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거든요. 전달력은 굉장히 좋으시고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학생들의 그 수준에 맞춰서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게 일반적인 약간 교체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그 이상으로는 조금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겠다. 약간 내신 문법 특강 느낌으로 살짝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굉장히 말이 빠르시고 전달량이 많으신데 딕션이 좋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약간 높낮이를 조절을 하시면서 음의 높낮이를 조절을 하시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아니면 되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조절이 굉장히 능숙하다고 느꼈습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 글자, 수, 띄어쓰기, 단위, 예시 이런 거를 해주시는 것도 좋았고 수업 진행 자체가 학생들에게 계속 설명을 하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지금 학습지 어디 하고 있고 학습지 어느 부분 하고 있고 어느 부분 보면서 같이 들어가면 좋다라고 해주셔서 좋은데 그 학습지에 약간 진도가 매몰된 나머지 약간 개념을 적으면서 외우는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탐구하고 이걸 왜 배우지? 라고 물으면 좀 대답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보기가 살짝 부여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도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학생들이 직접 사고하거나 탐구하는 약간 열린 질문에 대한 그런 공간이 없어서 약간 그런 것들을 넣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오시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바로 오시랑 뭐 발음하게 되잖아요? 하고 넘어가지 말고 어떤 친구를 시켜서 왜 그렇게 발음을 했을까? 분명 우리 방금 전에 가느다란 물방울을 배워서 시옷이 디귿으로 발음이 된다고 했는데 왜 이거는 오디가 아니고 오시일까? 하면서 약간 친구들의 그 약간 사고력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프린트 감 맞추기 활동을 할 때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제 앞에 띄워놨으니까 확인해 보세요보다는 친구들 여러 명을 시켜보면서 이 친구와 혹시 다른 의견이 있는 친구인가요? 하고 물어본 다음에 서로 왜 그렇게 답을 했는지 그리고 정답은 어떤 거고 왜 그렇게 소리가 나는지 라고 약간 조금씩 연계되는 활동을 했다면 학습자로 하여금 뭔가 내가 이런 걸 배우고 적용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정리하실 때도 배운 내용을 전체적으로 PPT로 깔끔하게 중요한 내용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게 개념 전달에는 굉장히 좋았겠지만 뭔가 학생들이 그냥 부르륵 배우고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다 이상으로 약간 뭔가 전달이 됐을까는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강사가 되고 싶다면 정말 1타로 모시고 싶었는데 잘 되겠습니다. 정말 대해서 조금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제가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4주 동안 이미 진행을 하다 왔는데 제가 한 차실을 13반을 수업을 했었어요. 동일한 차실을 13반을 수업을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을 때 내신봉이야. 그리고 너가 하는 거 이후로 수업 안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13번의 실습을 준비하는 동안 내신에 나오는 거를 여러 애들한테 알려주고 얘들이 이걸 점수를 잘 받아야겠다 조금 초점을 맞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을 하면서도 조금 그게 습관화가 돼서 이번에도 약간 조금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싶고 말씀해주신 피드백 같은 경우 다 맞는 말이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똑같은 내용을 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50분이 받았으면 50분 수업이 있었으면 조금 더 똑같은 내용을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완전 이해가 됐거든요. 왜냐면 제가 계속 느낀 것이 이 수업을 선생님이 계속 진행을 하고 학생들은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느낌, 참여해서 듣고 있는 느낌이라기보다 어떤 관찰하는 느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을 동기가 좀 불명확하다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느낌이 있었고, 학생 활동을 제시해서 짝꿍들끼리 발음을 잘 했는지 맞춰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다른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 활동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정말 수업에 참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이 수업의 동기는 내신이잖아요. 그래서 외제적 동기가 이미 다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하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납득이 되는 수업이었지만,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학생이 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사람 보는 눈이 다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뭐라고 적었냐면 일타강사, 몰입, 장악력, 여유, 저도 이렇게 적었거든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일타강사 느낌이 나서 오히려 뭐 단점인 수업이라고 지적하기보다는 실은 이런 어떤 전달력과 어떤 일타강사의 느낌, 정말 그 딕션 그리고 전달력, 이 분위기를 장악하는 거, 이거 우리 교사로서도 필요한 아주 좋은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되, 다만 우리 친구들이 피드백해준 내용 중에 이제 일부 참고할 만한 내용은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과 서로 조금 더 상호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내신이라는 수업을 염두에 두고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데 조금 초점을 두다 보니 또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상황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또 상호작용을 보여주기가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었던 것은 뭐 과제의 맥락상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럼에도 중학생이 학습 목표를 제시한 건 발음할 수 있다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지에서 그 발음하는 대로 적어보는 것과 실제 그것을 발음을 할 수 있는지의 어떤 수행은 다른 측면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발음나는 대로, 소리나는 대로 잘 적었음에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 단어를 발음할 땐 잘못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서 직접 아니면 학습 목표를 바꾸셔야 되고, 학습 목표를 내가 이렇게 설정한 이상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이걸 물어볼 때 정확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를 짚어서 한번 발음해볼까, 마지막에 적용학습에서도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 이렇게 적은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끝났는데,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려면 직접 소리내서 발음하게 해야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좋았던 것은 일단 담화 표지가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 이 담화 표지, 어떠한 담화 표지였냐면 어쨌든 이 학습 내용을 구조화해서 내 머릿속에 완벽하게 오늘의 수업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교사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뭐 발음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방금까지 배운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중요하지만 이제 또다시 우리가 배우게 될 연음 형상이라는 것도 올바른 발음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부터 연음 형상을 배워볼 거예요 라는 어떤 그 담화 표지를 구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사법에서는 또 특히나 또 더욱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듣고 흘려 지나버릴 수 있는 내용을 이런 적절한 담화 표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내가 전체 수업의 어떤 지형도 중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디에 대한 학습을 내가 지금까지는 끝냈고 그 다음 내용에 대한 어떤 미리 그렇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표지여서 굉장히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조금 사소한 거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 않을 수 있는데, 매체나 아니면 학습지가 다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단순히 답을 적은 것을 보여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어떤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끔 조금 더 내용을 매체도 조금 더 포함시키고, 우리 학습지도 단순히 정말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답만을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그래도 왜 이러한 발음이 이루어지는지를 잘 설명한 것을 조금 요격은 괜찮겠다. 어차피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신을 또 의도한 수업이라면 더더군다나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만 잘 해주시면 아주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한 우리 종원 학생에게 박수를 보낼게요.